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카메라 옵션에 관련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명령의 그 변화 추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소스이기도 하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정확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카메라 무빙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무빙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 무빙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 무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메라 무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지나가다 보니까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구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세 가지의 화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카메라 무빙 1번과 2번의 차이점, 즉 다시 말하면 카메라 무빙 1번과 그 다음에 카메라 무빙 2번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카메라 무빙 2번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 즉 좌우로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무빙 3번은 그나마 조금 2번보다는 좀 더 좌우로 폭이 이제 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거, 이게 도로를 따라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시면서 보시는 화면하고 가장 흡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하고 같이 구현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구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명령이 카메라 레이어에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이 보면 오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길을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앞유리창으로 보여지는 화면과 똑같이 만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건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은 일단 제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용량이 좀 크면은 제가 올려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좀 적당하다면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서 개념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의 컴포지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메뉴를 누르셔서 마찬가지 New Composition 컨트롤 N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무빙 이해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320에 240,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에 30프레임, 시간은 8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8초가 좀 길긴 한데요. 일단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 화면의 색상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자, 컴포지션 누르시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피커의 내용, 즉 컬러 스펙트럼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명도와 채도 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짙은 파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로가 만들어진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Y 키 또는 레이어의 New의 솔리드라는 것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와 같이 도로라고 하겠습니다. 도로. 그리고 width는 800이고 height는 2000이라고 했는데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색상은 무슨 색과 배경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 배경색과 똑같지 않은 다른 색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보라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화면을 한 6.25%까지 줄이면 이렇게 스테이지가 320이 240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작업의 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하고 무엇을 하실 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굴곡이 있는 이런 도로를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그 펜툴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도구 툴바에 보면 마스크를 그릴 수 있는 것이 펜툴인데요. 물론 옆에 도형 툴, 사각형, 원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별 모양 형태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임의의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펜툴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구현을 하실 때는 반드시 밑에 도로라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만 마스크가 생성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쉐이프 레이어가 생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양 형태를 한번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런 다음에 도로를 눌러 보시면 얼마만큼 그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펜 포인트, 즉 패스 포인트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핸들바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굴곡을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패스 포인터와 방향 핸들러 등을 이용하셔서 적당히 그 굴곡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도로의 시작점과 끝, 다시 말하면 패스의 시작점과 끝은 반드시 이 스테이지 800의 2000보다는 약간 좀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펙트에 가셔서 제너레이트 해보시면 하단에 여러분 화면엔 지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스트로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뭐 색상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는 한 3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정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밑에 페인트 스타일 형태를 뭘로 구현하시면 되냐면 언트랜스퍼런트로 구현을 하시게 되면 배경색이 사라지고 스트로크선만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패스가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지 상에서는 여러분 하얀 선에 30 두께, 브러쉬 사이즈가 30인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요. 제가 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3D 레이어화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것을 어느 축 방향으로 저희가 보는 방향으로 90도 각도로 이렇게 약간 뉘어야 되겠죠. 눕혀서 작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전하는 모양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로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3D 레이어가 보이실 겁니다. 3D 레이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레이어를 체크를 하시면서 바로 컴포지션에 보시면 원뷰라고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투뷰로 투뷰 호리젠탈로 바꿔주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은 반드시 액티브 카메라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탑뷰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레프트 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프론트 뷰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탑뷰로 명령을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뉘어야 되겠죠, 형태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저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레프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서 수평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정면에서 보는 그림이 도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R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R을 누르시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당히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90도, 그래서 마이너스 90도를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측방향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90을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작업을 하실 거면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이 X축, 요거 기울기라고 그랬죠? 270도를 주셔도 같은 설정 값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자, 다시 Z축, 즉 다시 말해 액티브 카메라라는 그런 그 패널 창에서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3D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축? X축, 그 다음에 이것이 Z축,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Y축이라고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축으로 살짝 이렇게 좀 내려주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New에 카메라를 눌러주시고요. 카메라는 20mm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카메라가 어느 도로의 시작점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레프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 아마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축 방향도 Z축으로 쭉 밀어서 길이 시작이 되는, 그죠? 그 길이 시작이 되는 그 지점까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그 카메라에 무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렌더링이 걸리고 실제로 보는 화면은 어느 쪽? 왼쪽에 있는 액티브 카메라 설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레프트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그냥 뭘 만드셨냐면 그 축방향의 어떤 그 설정값, 즉 다시 말하면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텀 1, 2, 3 이런 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액티브의 화면을 정확하게 세팅을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화면 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설정값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강좌에서는 그냥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강좌에서 첫 번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3D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과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 로테이션 이 부분의 설정 값을 어떻게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컴포지션의 왼쪽과 오른쪽에 카메라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액티브 카메라이냐 아니면 뭐 레프트 뷰냐 아니면 라이트 뷰냐 아니면 탑 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에서 임포트를 하시고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뭐 5가지를 다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저는 3가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업로딩 할 땐 5개를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것을 카메라와 도로 사이에다 놓고 마찬가지 3D 아이콘을 눌러서 3D 아이콘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 위치에 맞춰서 위치를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액티브에서 작업하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시 탑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Z축 방향과 그 다음에 X축 방향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Z축 방향을 잡아당겨 주시고 다시 X축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 이제는 좀 뒤로 밀어볼까요? 그래서 Z축으로 뒤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서 도로의 위치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사진의 위치가 이렇게 잡혀있는 듯한 모양 형태로 구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 길 위에 여기에 사진 이미지가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좀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3번째 사진을 선택을 하고 저는 다시 어느 방향으로 자, 이렇게 축방향으로 잡아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시 눌러서 얼마만큼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D 레이어 상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그 위치, 그 다음에 도로의 위치를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잘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강좌를 다시 한번 돌려서
연습을 하셔서 여기까지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